시간에는요, 제가 뭐 이제 어떤 강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번 시간에 올려드렸던 강의에 보시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차피 100% 확정은 아니지만 그냥 예상을 해본다면 2021년부터는 산업기사 실기 시험이 작업형 시험에서 필답형 시험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공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뭔가가 없다면은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뭐 한 1년 늦출게요 뭐 이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그렇게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뀐 시험 어떻게 보는지 대략 그냥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뭐한 얘기지만 제가 작별 인사 드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산업기사 실기 뭐한 얘기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필답형 바뀌시면 필답형도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저는 설계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필답형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강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실기에 대한 강좌는 정상적으로 이게 바뀐다면 요 강좌가 진짜 최종 강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사를 드리려고 마지막 강좌를 좀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내년에 바뀐 시험은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필답형 시험이라는 건 일단 요거 참고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따는 게 산업기사고 건축기사라는 거 있죠? 이미 기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원래 기사는 원래 도면 그리는 시험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과목이 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산이라는 게 나오고 공정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조라는 게 나오죠. 건축기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기사에서는 다행스럽게 구조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조 나온다 그러면 머리 터지죠. 필기에서 구조도 어려운데 그걸 주관식으로 써라?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약 20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필답형이라는 것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써야죠. 뭐 그냥 대표적인 문제 하나 그냥 말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무슨 공법에 대한 장점을 4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거. 그렇죠?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공법이 뭐예요? 그럼 그 공법의 이름을 쓰고 뭐 이런 거. 적산 같은 거는 물량을 뽑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뭐 간단한 뭐 큰 도면을 주고 물량 뽑아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뭐 보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부분의 도면을 주고 여기에 대한 뭐 콘크리트 양을 뽑아라, 거푸집 양을 뽑아라, 철근 양을 뽑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정표를 짜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배점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문제는 뭐 2점, 3점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더 올라가겠죠. 5점, 6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셔야지만 합격이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담은 되실 거예요. 왜 그러면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필기에서도 필기 시험을 어떻게 봐요? 사지선다 아닙니까? 아이씨 모름 하나 찍으면 되잖아요. 그쵸? 뭐 계획 같은 거 말이 길면 정답이고 구조역학 모르겠어? 그럼 마이너스 1, 0, 셋 중에 하나가 답이고 그래도 모르면 찍어버리는 거고 그쵸? 그렇게 해서라도 풀 수 있지만 필답형이라는 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을 4가지를 쓰세요. 3개는 썼어. 하나 모르겠는데? 못 쓰겠는 거지? 이게 FM은 이거 틀린 거예요. 빵점이죠. FM은 그렇다는 뜻이에요. 정석대로 채점한다면 하나 안 쓰면 하나는 이것 때문에 다 틀린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부분 점수라는 걸 인정을 해준다면 뭐 얘는 빼고 나머지 3개에 대한 점수를 부여를 하겠다. 그러면 뭐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는 방법은요. 사실 저희가 건축산업기사 실기를 작업형, 도면 그리는 시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필기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뭘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런지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암기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해라. 구조역학이 너무 어렵잖아. 그럼 관연도 문제 그림하고 답만 암기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문제 읽지 마. 그냥 그림만 봐. 그 답 봐. 그렇게 해. 역학 공부는. 네가 못 푸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필답형으로 작업이 바뀌면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실 때 1차 공부를 하실 때 시공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1차의 시공과 2차의 시공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 공부를 하실 때 1차 공부하실 때 좀 잘 해놓으시면 2차로 넘어갔을 때 조금 부담감이 덜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작업을 하시고 첫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까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기사 실기 문제처럼 나올 텐데 거기서 구조를 뺄 텐데 그 난이도를 좀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건축 기사가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 기사는 그런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은 더 줄여서 출제를 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실제로 시험 문제도 한번 참고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기존의 건축 기사 실기 문제 같은 것도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출판사들도 교재를 좀 제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재 같은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손재주가 좀 떨어지고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은 도면보다는 필라평이 좀 나실 수도 있겠고 조금 뭐 암기하는데 내가 좀 부담감이 있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뭐 이게 토시 하나까지 다 암기해야 되는 게 부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도면 그리는 게 좋기도 했는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필다평이니까 학습을 좀 해주셔야 돼. 그렇게.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토시 하나까지 똑같이 암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공법은 어떤 공법이니까 이런 내용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뭔가 내용을 살짝 이해를 한다면 정답을 써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하여튼 뭐 건축에 관련된 쪽으로 취업을 하실 거니까 좀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위 자격증 꼭 취득을 하세요. 자,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이 건축 쪽으로 건설 쪽으로 내가 일을 한다면 그냥 건축만 놓고 봤을 때는 선택이 크게 봤을 때는 설계하고 시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라는 것을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산업기사로 끝낼 수가 없죠. 산업기사 위에 기사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축기사. 뭐 금방 볼 수 있죠. 산업기사 따신 다음에 실무 경력 1년만 쌓으시면 기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봤으면 좋겠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설계를 계속 하실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잖아요.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시공 같은 경우는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목표를 두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면 당연히 자격증 따실 수 있는 거죠. 뭐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 시공은 기술사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기술사는 뭐 경력, 뭐 산업기사 따고 몇 년 이상 혹은 기사를 따고 몇 년 이상 이렇게 경력만 따져가지고 기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하는데요. 이 건축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력만 있다고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니고 학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공학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를 나왔느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내가 건축사를 어떻게 응시를 해야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건축사 협회가 됐든 아니면 건축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들 뭐 한솔 아카데미 이런데 그런데 문의를 하시든 해서 내 학벌이 현재 이렇게 되고 경력은 이렇게 되는데 건축사라는 걸 내가 응시를 하려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뭐 하다가 설계만 한 10년 해가지고 건축사 볼 수 있나? 본인은 안 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사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꼭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서 응시를 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아직 뭐 대학생이거나 20대 이런 친구분들 이게 먼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고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을 좀 잘 가지셔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진행을 해서 취득을 할 건지를 계획을 좀 잘 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설계에 대한 자격증 시험이죠. 뭐 아주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내가 하는 건 다 없어지네. 그때 당시에는 건축 제도 기능사라는 게 자격증이 있었죠. 그 도면을 그리는 거, 도면을 그려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그 자격증이 CAD로 바뀌었죠. 전산운영 건축제도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가 그 강의를 첫 강의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991년도 3월쯤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면서 그냥 노느니 일이라도 좀 하자. 그때 제가 학원을 입사를 해서 제 사부님이 제 손을 잡고 들어와라. 들어갔더니 공고생들,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한 10명쯤 있었던 것 같고 강의해. 기능사 수업 좀 해줘. 그게 첫 강의였어요. 그때는 판서 같은 걸 할 수가 없었죠. 이런 걸 제가 언제 해봤겠습니까? 판서 자체를 못했죠. 그래서 제도판에 다 모아놓고 제가 직접 그려주고 봤지? 너네도 한번 그려봐. 이게 첫 강의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 강의죠. 그렇죠? 오늘이 진짜로 이렇게 뭔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강의네요. 지금이 2020년도 11월 13일 날 시간이 한 12시 반 정도 돼가고 있는데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좌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강좌라서 또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도면에 관련된 수업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뭐 그런 강좌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현장 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시면은 사실 도면을 잘 몰라서 현장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축 도면에 관련된 그런 강좌들을 이런 시험용이 아니라 실무용으로 해서 또 강의를 좀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자격증 말고도 제가 뭐 기능사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하여튼 지금까지 건축 산업기사 실기 공부들 하시느라고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 기회가 되신다면 또 나중에 또 다른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